상항. 한참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인데 영광호 선원들은 일찌감치 바다로 나와 출항을 서두르고 있다. 연어잡이 조업은 강이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바다 쪽보다는 육지로 갈수록 연어가 이제 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연어가 여기서 풀면은 저 치어를 방류하면은 저 북태평양 알라스카까지 그쳐서 3, 4년 동안 다니다가 그래 일로 지금 해요하지 않아요. 연어가 아래서 부하에 강원도를 떠난 건 3, 4년 전. 어린 연어가 성어가 되면 산란을 위해 강원도로 돌아오는 것이다. 총 길이 16,000km의 기나긴 여정. 고향에 도착한 연어는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새벽 바다. 손전등을 비추며 무언가를 선원 한 명이 찾고 있다. 지켜보는 선장의 얼굴에도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데 바로 이곳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모양이다. 무타고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먼 데는 이게 허가가 나질 않아요. 먼 데는 나가면은 동해안에 물살이 세서 그분을 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손전등의 의지에 칠흑 같은 바다를 살피는 선원. 그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런데 바로 이때 멀었어요. 그물의 위치를 살피고 선장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쳐놨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정치망이요. 정치망이란 그물을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설치해두고 어획하는 방법. 커다란 사각형 그물 입구에 위치한 유도 그물로 지나가던 고기를 유인하여 잡는 방식이다. 입구부터 그물을 차례로 들어 안쪽으로 고기를 문 다음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꺼내는 것이다. 그물 무게만 10톤. 우선 좌우 양쪽에서 선원들이 동일한 속도로 줄을 당기는 동시에 크레인을 이용해 어류들이 들어가는 좁은 입구 부분을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같이. 줄을 당기는 양쪽 선원에 주의를 주던 선장이 보다 못해 직접 나서는데 그런데 이때 그물에 연결된 줄이 끊어졌다. 그냥 앰뷸런스 싣고 가야 돼요. 여기 많이 다쳐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업 현장. 그리고 이미 끊어진 줄 때문에 양만기의 줄은 계속 헛돌기만 하고 있다. 가지마. 몸이 잘못하면 날아가요. 바다로. 그러면 그냥 끝이 없어. 그런데 이때 헛돌기만 하던 줄이 비로소 제 갈 길을 찾았다.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무사히 일단락 되는가 싶었지만 선원 중 한 명이 손을 다친 모양이다. 미안한 마음에 직접 약을 챙겨주는 선장. 왜 저분 뭐 손 다쳤나 봐요? 아까 전 노라 가무면서 딱 옆에 서면 큰일 나요.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양망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그물을 들어올리기 위해 선장이 직접 크레인 조종석에 앉았는데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그물. 과연 연어는 얼마나 들었을까? 고향을 찾아 강원도로 돌아왔다는 연어는 그물에 단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제철을 앞두고 있는 오징어 그리고 푸른 등을 빛내는 정체모를 생선들 뿐이다. 선원들이 뜰채로 퍼담는데 잡힌 양이 상당해 보인다. 고등어. 아쉬운 대로 고등어라도 걷어가기로 하는데 연어를 잡으려고 설치한 그물이었건만 어째서 연어는 한 마리도 보이질 않고 고등어만 넘쳐나는 것일까? 위치가 그 바다가 연어가 장수가 안 좋아하는 곳이라요. 육지에 가까울수록 좀 나옵니다. 결국 뱃머리를 돌린다. 육지 가까운 곳으로 조업 장소를 옮길 예정. GPS를 확인하는 선장이 처음 출항할 때보다 더 초조한 기색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 시간과 싸우면서 빨리 도해지로 보내야 돼요. 그래 선도가 좋은 게 도착할 수 있거든. 우리들이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죠. 두 번째 어장에 도착해 그물 안을 살피는 선장. 그토록 기다리던 연어가 과연 이번 그물 안에 들어있을까? 여기 돌아다니고 그물 사이로 아까는 한 마리도 구경하지 못한 연어가 자태를 드러낸다. 직접 당겨서 확인을 해보는 선원들. 많아.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강원도 앞바다까지 먼 길을 헤엄쳐왔어도 아직 기운이 요동치는 연어. 한 마리당 보통 몸 길이가 70cm에 달하니 아무리 기운 센 장정이라 해도 그 몸부림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수조로 보내지는 다른 생선들과 달리 연어는 노란 상자에 따로 분류. 왜 이런 특별 대접을 하는 것일까? 연어는 왜 여기다가 노란색 바구니에다가넣으세요? 여기다가 살리려고 아, 살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죽여야 돼요. 바로 냉동 들어가요. 딱 2달 산란기에만 돌아오는 연어를 1년 내내 먹기 위해 잡는 즉시 냉동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만선이 분명한 것 같다. 연어를 위해 준비한 노란 상자가 모자랄 정도. 미처 상자에 담지 못한 연어가 배전을 휘젓고 다니지만 그것마저도 선장은 기분 좋은 눈치다. 예, 될 수가 없어요. 어느새 아침 해가 불그스름하게 바다를 물들인다. 그런데 새벽에 연어 대풍을 맞은 선원들은 아직까지 쉴 잠 없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배전은 온통 연어의 물결. 뭐니 해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신난 사람은 바로 선장이다. 북태평양 알래스카를 거쳐서 이제 제 나은 대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몇몇 연어의 몸통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혹시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순놈이 이제 암놈한테 그 번식시키려고 하면은 순놈은 이렇게 혼인색이 나와요. 공작새는 순놈이 화려한 깃털로 암놈을 유혹하듯 연어 역시 수컷이 붉은 혼인색으로 암컷을 유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강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진해진다고 한다. 순놈은 좀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날카로운데 암놈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둥이의 길이로도 암수 구분이 가능하다. 암컷의 경우 주둥이가 더 길게 나와 있기 때문.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암컷 연어의 배를 가르기 시작하는 선장. 뱃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게 뭐예요? 연어 알. 아, 연어 알이요? 예, 이거 연어 알 이거 노로 예. 자 먼 데서 이렇게 헤엄치고 간 거예요. 연어는 강원도에서나 조금씩 잡혀 제사상에 오르던 귀한 물고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강원도 명물로 떠오를 만큼 어획량이 늘어난 건 매년 1000만 마리 이상 치어를 방류한 덕분. 체란하고 수정해서 예. 부활시킨 다음에 다시 하천에 방류하게 됩니다. 포획한 연어는 강 옆에 설치된 인공수정 작업장으로 옮긴다. 우선 암컷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 모은 다음 그 위에 수컷의 정액을 뿌리면 수정 작업이 완료. 2달을 기다리면 치어가 부화하고 다시 한 달을 키워 바다로 보낸다. 연어는 세기성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방류해야 그 연어가 많이 돌아오고 어업인들도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치어 방류. 어린 연어가 방류된 장소로 다시 돌아올 확률은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강원도를 들썩이게 만드는 연어의 귀환은 오랜 동안 꾸준히 연어를 연구하고 치어를 방류해온 결실이라고 한다. 덕분에 국내산 연어는 강원도의 새로운 명물로 인정받고 있다. 이게 10대 음식 중에서 연어가 유일하게 들어가요. 가을철에 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강원도가 고향인 토종 연어. 주문진 항구에 위치한 작은 덕장에서 입찰받은 연어를 손질해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어를 보다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말라가지고 찌면은 더 맛있어. 말리면은 쫀득쫀득하는 게 더 맛있다니까. 연어를 손질하는 작업은 우선 비늘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비늘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배를 가르면 보석처럼 붉은 연어 알이 보인다. 산란기라서 그런지 연어 배를 가를 때마다 붉은 알이 쏟아져 나온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이 알들은 따로 분리해서 담아 놓는 작업자들. 이 많은 연어 알들을 모아서 무엇에 쓰려는 것일까? 알은 일식집에 예. 일식집 보내려고. 그런데 연어를 손질하다 말고 갑자기 칼을 갈기 시작한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고기떼기라 보면 무진기 있어요. 잘 안 들을 때 숫돌에다 한 번씩 저렇게 해주면은 칼이 아주 잘 들어요. 굵은 뼈를 발라내기 전 칼을 간 것 필수. 날카로운 칼날이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연어 뼈를 발라낸다. 깨끗하게 손질된 연어들. 고기가 크면은 장가시가 없어. 굵은 것밖에 없어. 손질이 끝난 연어는 작업장 앞에 덕장으로 이동한다. 해가 잘 들고 바닷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건조대 위에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올려두는데, 그런 다음 갑자기 연어의 머리 부분에 붉은 소금을 뿌리기 시작한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바닷물에서 들어와가지고 활복돼도 혹시 육상에 와가지고 파리라도 끼고 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소금을 좀 혹시라도 파리가 꼬여 위생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소금을 치는 것이다. 그런데 건조 연어가 완성되려면 이 건조대에서 며칠을 보내야 할까? 해풍 자연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적어도 한 15일 정도로 말려놓으면 단단하게 되죠. 짭짤한 바닷바람과 함께 15일의 시간을 보낸 연어. 이렇게 불그스름한 빛깔을 띠고 꾸덕꾸덕 잘 마른 건조 연어는 조선시대 명나라의 황제의 선물로 보내던 귀한 진상품이었다고 한다. 마른 연어는 생물과 달리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조림으로 즐겨 먹었다고 전해진다. 간장으로 양념을 한 뒤 감자, 표고버섯 등과 함께 졸여내면 속까지 양념이 배어 깊고 진한 바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연어 조림이 완성된다. 연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연어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 저렴하고 선도가 뛰어나 국내산 연어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동해에서 갓 잡은 지금 생연어거든요. 1년에 딱 2달.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국내산 연어. 도마 위에 올리면 일단 머리부터 자르는데, 연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요 머리도 이제 구이용으로 저희는 들어갑니다. 연어는 부위마다 맛도 다르고 요리하는 방법도 또한 달라진다고 한다. 우선 연어의 몸통에 칼을 집어넣고 반으로 가른 다음 몸통을 따라 일자로 나 있는 뼈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준다. 위에 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통살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이 좀 덜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는 이제 뱃살이라 해서 이제 지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부드럽고 식감도 좋습니다. 식감이 가장 부드럽다고 알려져 있는 연어 뱃살 부분의 가시를 조심스럽게 발라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칼집 안에서 갑자기 족집게를 뽑는 요리사. 연어 손질에 족집게가 왜 필요한 것일까? 연어는 이제 등뼈가 촘촘히 박아져 있어서 핀셋으로 손으로 그냥 일일이 다 뽑아줘야 돼요. 살 속에 숨어있는 가시까지 깔끔하게 제거한 것은 필수. 마지막으로 껍질과 살 사이에 다시 한 칼을 밀어 넣으면 껍질이 떨어지고 순수한 연어 살만 도마 위에 남게 된다. 연어 껍데기는 버리고요. 연어 껍데기 빼고는 다 먹습니다. 연어 살을 토막 낸 다음 석쇠에 올리는데, 국내에서 잡힌 연어는 회로 먹는 것보다는 구이나 조림처럼 익혀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한다. 국내산 연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좀 적기 때문에 구이를 했을 때 좀 더 담백하고 좀 맛있습니다. 노르웨이 연어에 비해 지방이 적기 때문에 국내산 연어는 맛이 더 담백하고 쫄깃하면서도 차진 식감이 특징이다. 따라서 구웠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국산 연어는 지금이 제철이라 지금 아니면 못 먹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적절한 시기입니다. 구이 말고도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튀김옷을 입힌 다음 기름에 살짝 튀겨 매콤한 소스와 함께 볶아 먹는 연어 깐풍기는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잘 어울리는 요리다. 붉은 보석 같은 연어알이 듬뿍 올라 있는 초밥과 각종 채소에 연어알을 넣고 비벼 먹는 덮밥까지 맛도 모양도 가지각색. 강원도의 명물 토종 연어의 변신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최고의 명물들. 오랜 세월 지켜왔던 그 추억의 맛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란다.